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구혜리입니다. 첫 순서는요, 그 인물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가까이 톡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의 소유자, 모델이면 모델, 배우면 배우, 인플루언서 활동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신 오아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모델 겸 배우 그리고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는 오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이 오아희예요. 네, 맞아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엄마가 지어주셨는데, 뭐, 빛날 아자에, 뭐, 아름달 아자에 빛날 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실 예명이에요. 제 본명은 아니고, 그, 오아이란 이름이 검색했을 때 또 안 나오길래, 이 이름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엄마가 지어주셔서 네. 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약간 유니크한 느낌으로. 네. 동명이- 저랑 같은 이름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네, 네, 네. 정말 인상에 딱 남는 이름인데요. 보니까 모델로도 활동하시고, 뭐 배우도 하시고, 인플루언서도 하시고, 정말 많이 활동하시더라고요. 근데 첫 시작은 모델이었던 건가요? 네. 첫 시작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모델로 하다가 이제 좀 기회가 와서 이제 연기도 하고 그리고 걸그룹 활동도 했었고 춤추는 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좀 좋아했어가지고 어렸을 때 무용도 했었고 그래서 걸그룹 활동도 했었고 뭐 다방면으로 좀 기회가 오면은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좀 적극적이고, 네. 뭔가 긍정적이고, 막 좀 네네네. 밝은 느낌이 딱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그 적극적이고 좀 낙천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해보자. 하고 후회하자. 약간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골프에 또 도전해서 골플루언서가 돼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골프 대회들 해외로 또 나갔다 왔어요. 골프 잘 치지도 못하는데. 골플루언서 이거 있는 말인가요? 네. 요즘 많이 골프가 아무래도 조금 요즘 많이 대중화도 되면서도 많이 이게 좀 침묵을 할 수 있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많이 주변에서 하시는데 인플루언서 플러스 골프라고 해가지고 요즘 네. 골플루언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저는 몰랐거든요. 네, 골프 치시나요? 저는 딱 한 번 스크린 골프로 가봤는데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안 했는데 네. 그게 제대로 재밌게 치면 네네.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못 치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촬영 겸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못하더라도 좀 도전해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 딱 인상 깊었던 게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일단은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네, 뭐 맞아요, 후회하자 맞아요, 약간 맞아요. 이런 네. 마인드인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일 욕 먹어도 이제 괜찮아. 멘탈 관리 좀 잘하는 편이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강한 멘탈.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계신데 또 배우로도 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배우도 이제 기회가 와서 몇 번 이제 단역부터 해가지고 오디션도 보고 하다가 이제 좀 TV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촬영하고 이런 게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모델은 아무래도 조금 정적인 감이 있는데 이제 연기 쪽은 좀 더 약간 캐릭터를 이해하고 막 약간 사람들이랑 호흡하고 리액션하고 이런 게 또 다른 게 너무 재밌게 기회가 오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배우 쪽으로 한다면 어떤 역할 쪽을 좀 하고 싶으세요? 배우 쪽으로 한다면 약간 최근에는 좀 아무래도 제 이미지가 조금 섹시하고 약간 좀 여성스럽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좀 악역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실제 이미지는 좀 재밌고 밝고 좀 웃기고 약간 푼수 같고 이런 느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도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어요. 약간 재밌는 거?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게 인터뷰하다 보면 원래 자기 본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고 저런 역할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고 느꼈던 것 중에 뭐 밝은 역할, 네네네네. 조금 아까 푼수 뭐 이런 네네네네. 이야기도 하셨는데 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기회만 오면 언제든지 열심히. 네. 열정이 네. 그냥 사람만 있는데도 여기서 열기가
피가 막 나오는 것처럼 제가 좀 뜨겁죠? 되게 열정적이신데요. 아까 뭐 섹시한 이미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레이싱 모델 쪽을 네네. 하셨다 보니까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레이싱 모델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또 진짜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 진짜 맞는데 제 선배님들 중에도 진짜 멋있는 분들도 많고 진짜 그 현장에서 많이 사람들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게 레이싱 모델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예쁘기만 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리액션도 좋아야 되고 사람들이랑 소통도 잘해야 되고 에티튜드도 좋아야 되는 게 레이싱 모델 일인 것 같습니다. 더 차를 좀 돋보이게 해야 되는 네, 건가요? 맞아. 그리고 본인도 돋보여야 되지만 나와 함께 같이 있는 차량이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뭐 선수들, 뭐 미케닉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더 돋보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어쩐지 보니까 상도 받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상 타는 거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욕심과 지금 야망이 막 들끓고 있는데. 근데 야망이면 엄청 있다기보다는 네. 좀 모토는 사실 가늘고 길게 가자인데 네. 그래도 뭐 일 욕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가늠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큰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그래도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왕 태어난 김에 다 해보자 약간 음, 게 있어서 네, 뭐 욕심이 있는 편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딱 제가 실물로도 이제 보니까 너무 이제 몸매도 좀 좋으시고 네네네. 같은 여자로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언니가 너무 아름다우신데. 그래서 어떻게 또 관리를 하는지 또 팁 같은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좀 옛날에는 진짜 20대 초반에는 많이 먹어도 안 쪘는데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성숙한 나이가 되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냥 덜 먹고 좀 많이 근데 안 먹지는 못해요. 저 먹는 거 진짜 좋아하고 막 이래서 네. 안 먹지는 못하고 진짜 좀 배가 좀 부르다 싶을 정도만 먹고 많이 움직이려고 해요. 그리고 좀 활동적인 거 좋아해서 많이 걷고 뭐라도 좀 더 뭐 안 움직이려고 하는지 않고 좀 가만히 안 있는다고 할까? 네, 엄마가 집에서 마취총 쏘고 싶다고. 가만히 좀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관리를 더 하려고 하고 요즘에는 이제 헬스도 가고 운동 좋아해가지고 약간 뭐 수영 쪽 이제 머메이드 수영이나 이제 스킨스쿠버 프리다이빙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덜 먹고 네. 많이 움직이고 맞아요. 덜 먹고 많이 운동하고 움직여요. 네, 딱 운동하고. 그냥 정석적인 그거군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가끔 뭐 다이어트 보조제도 먹어요. 식욕이 너무 폭발할 때는 네. 솔직하게 다이어트 보조제 요즘 엄청 많잖아요. 오. 그런 걸 먹으면서 식욕도 좀 관리를 해요. 옛날처럼 진짜 많이 먹는데 안 찌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관리합니다, 여러분. 역시 솔직한 네네네네. 이따가 또 다이어트 보조제 또 네. 정보를 좀 들어야겠습니다. 딱 알려주세요. 네네. 여기 근처인데. 네, 알려드릴게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너무 팁 잘 알려주셔가지고 또 이제 궁금한 게 모델이셨으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좀 사진을 찍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하고 긴장하고 막 이렇게 굳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좀 사진을 잘 남길 수 있는지 그런 팁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포즈 이런 거를 많이 잘하시는 분들을 보고 뭐 집에서 거울 보면서 많이 따라하고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형상화하면서 이제 몸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확실히 표현이 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보고 잘하는 사람들 그거를 많이 내 몸에 연습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는 많이 이미지화하면서 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일단 잘 찍혀진 사진이나 아니면 네. 그 모델분들 보고 좀 따라해야 된다 이런 거네요. 네네, 진짜 중요해요, 그거. 많이 잘하시는 분들을 봐야 어떻게 하는지를 아니까 네. 네, 저는 그렇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일반인 분들은 그럼 이렇게 멋있는 포즈가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찍으니까 표정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정 같은 것도 좀 약간 생각을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많이 나의 얼굴을 많이 봐야 돼요. 이렇게 요즘은 뭐 거울도 많고 핸드폰으로도 많이 촬영 많이 스스로도 개인으로 하시니까 그런 걸 많이 해보셔야지 확실히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 얼굴을 좀 파악하고 네네네. 많이 찍어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또 이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데 벌써부터 좀 느껴져가지고요. 혹시 본인만의 매력
또 어필을 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이렇게 기사화가 되면은 뭐 기자분들이 많이 그런 말을 써주시더라고요. 뭐 팔색조 매력의 OI 뭐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데 뭐 제가 뭐 섹시하고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좀 발랄하고 뭐 재밌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친근한 여동생, 누나 뭐 이런 느낌도 있는 게 좀 반전 매력이 좀 있는 게 좀 저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굉장히 예쁘시고 멋지신 분들 많지만 아무래도 한 번 일을 하고 나면 또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애티튜드라든지 이런 예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저의 장점이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다 괜찮은데 인성까지도 훌륭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요. 너무 성격도 밝으시고 정말 욕심도 많으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분야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좀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좀 중국 쪽이 좀 많이 풀려가지고 중국 쪽에서도 많이 좀 활동하고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기가 또 재밌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 연극이라든지 영화 쪽으로도 조금 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 약간 네, 해외 진출. 네, 중국 저 너무 네. 좋더라고요.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나요? 저는 상해도 좋았고 광저우 이런 데도 너무 좋았고 신천 이쪽도 신천 이쪽 너무 좋았어요. 네.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이제 무비자로 또 네네, 여행할 요즘 수 무비자 있으니까. 풀렸더라고요. 네. 네. 이제 듣다 보니까 그 개인 채널 같은 거 네. 만들어서 그런 거 찍으셔도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뭐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채널을 하다가 지금 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원래 하고 계셨군요. 네, 원래 좀 하다가 네, 조금 바빠가지고 못 하다가 이제 다시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말도 엄청 잘하시고 네, 하셔가지고 네, 네. 그런 콘텐츠에서 이제 혼자 이제 말하면서 뭐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거 해도 좀 인기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정말요? 구독해 주셔야 돼요. 그럼요. 네. 네, 그럼요. 같이 구독을 서로 네, 해주는 알겠습니다.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 방면에서 활동 중이신데 앞으로의 또 계획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화면 보면서 좀 매력에 많은 분들이 빠지셨을 것 같거든요. 이 오하이 님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했던 대로 쭉 활동하긴 할 건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해 드렸다시피, 뭐, SNS 활동이랑 그리고 개인 채널도 다시 한번 재오픈해서 또 잘 해볼 거고요. 이제 해외 활동도 이제 중국 쪽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보고 있고, 일단 지금 공연, 연극이나 영화도 들어가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말씀하시는 게.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여러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모델 활동을 주로 했는데, 이제 앞으로 모델 활동도 같이 하지만, 앞으로 또 되게 다양하게 활동할 예정이니까요. 저 오아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 인터뷰라는 생각이 안 들고 정말 좀 재밌게 뭐 친구랑 이야기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뿐만 아니라 이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전달되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다방면에서 정말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오아이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분양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해가 들어서 분양 소식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13,000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초구 방배동의 이 레미안 원플레라가 인기 단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1월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3,113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660가구 줄어든 수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3,940가구, 지방에서는 9,173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지역별로 세부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 단지가 분양 예정인데요. 자,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어떤 단지가 분양이 되나요? 네, 수도권에서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레미안 원페를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방배 6구역 재개발을 통해 지어지며 총 1,097세대 중 465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당첨 시 약 7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관심이 높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는 양주시 은현면의 양주 영무 예다음 더 퍼스트 644세대, 고양시 덕양구의 고양 창릉 S5 759세대가 분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많은 단지들이 분양 예정인데요. 자, 그렇다면 수도권 외에도 지방에는 어떤 단지들이 또 분양을 하나요? 네, 지방에서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전주 더샵 라비온드 2226세대가 가장 큰 규모로 분양이 됩니다. 경남 거제시 상동동의 거제 상동 2지구 센트레빌 1314세대, 광주 남구 월산동의 두산 위브 트레지움 월산 320세대 등도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북 2226세대, 경남 1575세대, 대구 1402세대, 울산 1379세대, 부산 1250세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도대체 경쟁률은 어떨까?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어떤가요? 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3.9대 1로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단지는 충남 아산시의 아산 탕정 자이 퍼스트시티로 평균 20.13대 1로 그런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전매 제한이 없어 황금성이 뛰어나고 새 아파트라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구 옥년동의 레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이 각각 18.98대 1과 18.7대 1의 경쟁률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중랑구 상봉동의 더샵 퍼스트월드가 9.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률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분양시장 어떤 분위기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올해 분양시장 어떤 분위기가 있을까요? 네, 올해 분양시장은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전매 제한이 없는 단지 등 가격 경쟁력과 황금성이 높은 단지의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건설사들의 분양 계획이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쏠림 현상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분양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또 분양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LH 입찰 담합 사건으로 기소된 심사위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LH 발주 아파트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모 씨는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심사위원 B 씨는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돈을 받은 어떤 대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심사위원들 뇌물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들은 감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씨는 더 많은 돈을 준 업체에게는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고 B 씨 역시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1등 점수, 경쟁사 등에게는 3등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재판부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강조가 된 걸까요? 네, 재판부는 뇌물 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아파트 건설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 부실로 이어질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피고인들에게 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 씨가 수수한 금액 중 3천만 원을 반환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적인 범죄에 그치지 않고요. 좀 더 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수천억대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의 심사위원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통해 공기업 입찰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LH의 입찰 뒷돈 의혹이 여러 차례 계속 나왔었는데 이러한 이권 카르텔이 하루빨리 근절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핫플, 전시, 축제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2025년 또 어디로 떠나볼지 오늘은 이가연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어디로 여행 떠날지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최근에 눈도 오고 겨울이 지나기 전에 겨울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눈, 겨울 하면 떠오르는 지역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눈 하면 좀 강원도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겨울 대표 축제, 강원 화천에서 열리는 산천어 축제인데요. 2011년 미국 CNN이 겨울철 7대 불가사의로 그리고 뉴욕타임스가 아시아에서 꼭 방문해야 할 곳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네, 산천어 축제 너무도 유명하잖아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규모 축제인 만큼 이번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무려 23일간 강원도 화천천과 화천읍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네, 겨울 축제 대명사답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산천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얼음 낚시인데요. 30cm 이상의 꽁꽁언 화천천 위에서 얼음 구멍을 뚫고 7수에서만 산다는 산천어를 낚는 체험입니다. 동시 수용 인원이 무려 8,0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접수 낚시터는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고 예약 접수 낚시터는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서 입장 가능합니다. 얼음 낚시 체험료는 15,000원인데 이 중에서 5,000원은 농특산물 교환권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체험 후에는 축제장에서 직접 잡은 산천어를 회나 구이, 찜으로도 요리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 잡은 산천어는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반출이 가능하니까 계획적으로 즐기시면 좋겠죠.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또 하나의 인기 프로그램은 맨손 잡기입니다. 네, 제한 시간 3분 동안 얼음물 속에서 산천어를 직접 손으로 잡는 특별한 체험인데요. 맨손 잡기 체험료는 15,000원으로 하루 7회 운영되고 14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후에는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조격탕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추위 걱정은 잠시 덜어두시고 즐겁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이 체험들이 너무나 좀 익사이팅해가지고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족들끼리 방문했을 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축제장에는 눈썰 매장과 얼음
얼음 썰매장을 비롯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눈과 얼음으로 만든 다양한 놀이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스포츠존에서는 얼음 축구와 파크 골프 같은 색다른 겨울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고요. 실내 얼음 조각 광장에서는 총 8,500개의 얼음 조각으로 세계 각국의 명소를 본뜬 대형 얼음 조각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웅장하고 예쁜데 직접 보면 얼마나 더 예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아이스 봅슬레이와 얼음 썰매 체험존은 오전 9시부터 6시, 얼음 조각 광장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추가로 축제 기간 내 지역 숙박시설 이용객은 밤낚시와 루어 낚시, 그리고 파크 골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낮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또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밤이 되면 축제의 또 다른 매력이 시작됩니다. 화천읍 중앙로 일대에서는 선등거리가 조성되어서 축제의 낭만을 더해주는데요. 매년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형형색색의 산천어 등과 LED 조명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선등거리 페스티벌도 열리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외에도 산천어 커피박물관, 산타클로스 우체국, 조경철 천문대 등 독특한 명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방문할 곳이 정말 많아서 여행 기간 동안 쉴 틈 없이 알차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독특한 명소들까지 체험 프로그램에 더해서 가볼 만한 곳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제를 찾아가기 위한 방법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네, 화천 산천어 축제에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모두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내비게이션에 화천 산천어 축제를 검색하시면 주차장이 마련된 축제장으로 안내받을 수 있고요. 대중교통으로는 버스를 타고 화천 터미널에 도착한 뒤 셔틀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번 산천어 축제의 슬로건이기도 한 얼지 않는 인정, 녹지 않는 추억. 올겨울에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과 행복한 추억을 가득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접근성까지 좋으니까요. 방문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축제 어디를 갈까 하신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알찬 소식 전해주신 이가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2025년 데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마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좀 대응 전략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얘기부터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얘기 함께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한 해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내년도 2025년도에 반도체주들의 전망은 어떨지 또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우리가 2024년도에 반도체 섹터의 전체적인 수급 동향들이 사실 AI 모멘텀들이 부각돼서 주가 좀 잘 상승을 했다가 3분기 기점을 보면 오히려 이 레거시 업황의 어떤 둔화 우려감들,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돈을 좀 잘 벌었는데 3분기를 기점으로 모건 스탠리가 사실 리포트를 냅니다.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고 해당에서는 범용 반도체가 오히려 이 IT 수요가 좀 둔화됨에 따라서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이렇게까지 좀 하락을 장기간 동안 했었던 적이 좀 있었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낙폭을 좀 키웠고 여기에 더해서 뭐 외인의 어떤 수급세 이탈이 지속되면서 아직은 명확한 방향성을 좀 찾지 못했는데 반면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레거시 부분에 어떤 실적 둔화 우려감들 일부는 좀 있지만 미국같이 AI의 견조한 흐름들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실적의 기대 요인으로 좀 일부가 좀 작용을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지수의 상승을 좀 이끌지 못했던 점은 좀 아쉽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뭐 소부장 종목들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지금 뭐 보유자분들은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한 반토막 이상 주가의 어떤 손실폭들이 좀 크기 때문에
걱정이 좀 클 수밖에 좀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좀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 이 반도체 업황이 최악의 흐름들, 그리고 공급의 어떤 과잉 재고가 좀 이어지고 디램의 어떤 재고 조정 여파가 조금 더 장기화됐던 사이클 둔화 시기보다 주가 좀 과도하게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 현재 PBR 기점에서 한 1배 미만이에요. 한 0.9배 정도. SK하이닉스는 물론 이제 이전 고가 대비해서는 상승을 좀 했지만 견조했던 AI 모멘텀들을 감안했을 때 한 20만 원대 리터를 했던 현재 어떤 상황들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가 원래 좀 잘 나갔었는데 어느 순간 반도체 얘기가 쏙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제 또 반도체 이제 다 삼성전자는 한 주씩은 막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시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또 2025년 딱 연말에 반도체 뭐 시즌 2 오나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 브로드컴이 잘 나가다 보니까 다시 좀 반도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이제 만약에 대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같이 좀 투톱으로 올라서게 된다면 이제 좀 삼성전자도 네. 새롭게 어떤 돌파구라고 해야 될까요? HBM 쪽으로 뚫을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이게 참 미국 증시의 지난 한 3주, 많게는 한 달 정도에 대한 흐름을 좀 봤을 때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증시에 어떤 이 기여됐던 효과들, 기술주가 굉장히 좀 강했죠. 그런데 우리가 모멘텀을 보면 레거시 부분은 분명 안 좋은 건 맞는데 미국 증시의 대체적인 기술주들은 고가 행진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AI 모멘텀은 견조한 건 알겠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게 됐던 부분들은 사실 블랙일 양산이 내년도 한 2분기에서 3분기로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일부가 좀 있었고 브로드컴이 갑자기 좀 부각되게 된 부분들은 전혀 없던 부분들이 다시 다른 형태의 AI 모멘텀이 부각됐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예고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AI 모멘텀은 전혀 훼손된 것이 없는데 국내 증시의 어떤 영향도 측면을 봤을 때는 정치 리스크도 있었고 그다음에 트럼프 관련된 노이즈가 전반적인 어떤 수급이 쪽으로 좀 이어졌던 영향들이 컸기 때문에 사실 AI 모멘텀은 앞으로도 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다음에 좀 시장이 좀 차별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범용 GPU라고 하죠.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형 AI 칩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이 부분은 엔비디아가 사실 뭐 독주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맞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없는데 다만 브로드컴이 최근에 좀 부상하게 된 부분은 이 범용 GPU에 관련된 수요가 둔화된 것이다. 이 부분이 아니라 커스텀 반도체라고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는 일반화된 AI 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사양이나 우리 규격에 맞는 자체 칩을 좀 만들고 싶다는 니즈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다 보니까 커스텀 반도체, 즉 에이직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가 좀 증가되고 있고 이 부분이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기업들의 개발 본격화 이슈가 좀 부각됐던 그런 수급의 어떤 양분화가 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분명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특화된 부분들이 특정된 범용이 앞으로 커스텀 반도체라고 해서 그 수요가 너무 많지는 않지만 개별적인 어떤 적용사항의 카테고리가 좀 다변화되는 것들은 저는 분명 좀 기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든 건 맞지만 점진적으로는 AI 칩의 구현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지금 소재도 계속해서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AI 칩의 이슈가 발열. 열이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성능이 저하되고 이 칩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교체 수요가 좀 증가되고 그리고 전기를 너무 많이 먹죠.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소재도 유리기판으로 대체할 수 있고 열 전도율을 낮추는 뭐 액칭 냉각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술들. 즉 서버에 어떤 열을 식히는 그런 기술도 고도화가 현재 되고 있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냈을 때 저는 AI로부터 시작된 파생 효과들은 2024년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다변화된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로서 확장성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연안에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SK하이닉스보다 이 수급이 좀 잘 반영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이 콜테스트라든가 AI 전략이 한참 뭐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뒤처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선점하는 부분에서 조금 노이즈가 좀 일부 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늦게 시작을 했던 빨리 시작을 했던 이 시장을 좀 구성하는 그 갭은 어느 정도에서는 또 획일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하는 그런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해 보면 오히려 저는
최근에 어떤 조정, 지난 우리가 2024년도에 전반적인 조정폭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한 악재를 저는 선반영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매수의 어떤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또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소재 관련주들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소재 중에서도 또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소재주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커스텀 반도체가 AI에서 다른 차원의 기술이 좀 갑자기 좀 나온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특히나 뭐 제가 이제 ISC라는 종목을 좀 예를 들었을 때 테스트 소켓, HBM향 테스트 소켓이라는 것은 칩을 만들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테스트 절차에 좀 필요한 소재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GPU에 관련된 매출 부분을 대체적으로 좀 구성을 했는데 커스텀 반도체라는 것은 전반적인 어떤 범용화된 어떤 수요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또는 뭐 빅테크 기업들이 뭐 지금은 뭐 메타라든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자체 개발 칩을 좀 서두르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애플도 자체 AI 칩에 관련된 어떤 이 니즈가 좀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부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구글이라든가 그 이후에 확장될 수 있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재주의 경우 특히나 AI 칩과 밸류체인을 현재 구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된 어떤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재주가 올해 상반기 잠깐 좋았다가 3분기 기점에서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섹터 조정 받으면서 주가 좀 많이 밀렸죠. 그런데 최근에 지금 커스텀 반도체 모멘텀, 브로드컴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ISC라든가 몇몇 종목들에 대한 소재주들이 한 20에서 25% 정도 주가 올라왔어요. 그런 것들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반도체 장비주의 경우에는 과연 이게 범용에 특화된 이 대량 양산을 위한 어떤 장비의 어떤 셋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엔비디아의 전략에 맞춰져 있는데 커스텀 반도체라는 것은 그런 동일한 장비를 통해서 구현이 좀 가능한가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장비주의 실적 희비는 약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의 경우에는 HBM4, 지금 HBM3의 다음 버전이죠. HBM4의 경우에는 루빈에 탑재되는 이 칩이라고 좀 보면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SK하이닉스가 시장 선점 현재 좀 빨리 좀 기술 개발 좀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는 여기도 마찬가지 삼성전자가 좀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과거와 좀 다르게 캐스포트는 지금 TSMC가 좀 가져가고 있는 거. 우리가 로직 다이라고 하는 공정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장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미 반도체라든가 뭐 HBSP, 이오테크닉스, 뭐 DIT 같은 그런 미세화 공정 장비주들의 수혜가 아니라 이런 전략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수혜는 약간의 양극화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장비주는 실적은 긍정적이나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올해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소재주는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 AI 칩에 관련된 모멘텀들,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면 저는 충분한 낙수 효과는 이어질 수 있다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저희가 또 다른 종목들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또 2차 전지주의 내년도 네. 전망도 함께 말씀 듣고 싶어요.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큰 사실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좀 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을 좀 모두 다 고려를 했을 때 2차 전지가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캐즘 이 현상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맞고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빠진 만큼 빠졌는데 최근에 더 빠지게 됐던 것들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취임이 좀 본격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IRA 관련된 세액공제 그리고 전기차에 관련된 보조금 정책들이 폐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당연히 좀 줄어들겠죠. 보조금을 폐지하게 되면 차량의 인수가액이 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인데 이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좀 동의를 했다는 게 저는 좀 다소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너무 뉴스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있겠죠. IRA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안에 많은 투자를 이끌었던 전기차 합작 공장, 배터리 합작 공장 같은 그런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이 공화당 텃밭 지역이었던 뭐 러스트벨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쪽의 표심을 좀 위배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공화당 안에서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부분이 트럼프가 취임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IRA 정책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주는 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에 좀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련된 노이즈가 너무 우리 증시에 좀 많이 선반영돼 있다는 것은 좀 아쉽고, 두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지급 내용들이 만약에 이제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실 2024년도가 힘들었던 거는 유럽이 보조금 정책을 폐지하면서 전기차 캐즘이 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장이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캐즘 현상이 더 지속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물론 이제 판매량이 감소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IRA 입법 이후에 뭐 전기차 보조금을 좀 주기 이전에 이 미국 안에서 한 7개 주가 이미 전기차 보조금을 각자의 어떤 자치주에서 이미 좀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라든가 뭐 뉴욕에서 다시금 보조금 정책을 좀 부활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영향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다 너무 제한적이고 저는 완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분명 좀 힘든 것은 맞지만 이런 과정들은 저는 뭐 일단 뭐 바닥 안에서 더 이상 뭐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제가 생각해 보면은 2023년에는 진짜 잘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막 에코프로 그룹주들 막 너도 나도 담기도 하고 했었는데 2024년 되니까 확 좀 사그라든 측면이 있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보니까 예전에는 좀 테슬라가 잘 나가면 2차 전지주들도 좀 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테슬라가 잘 나가도 이제 2차 전지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만 이제 부각이 되고 나머지 쪽은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차 전지주는 좀 힘든 전망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담는 건 좀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지금 가격적인 측면을 보면 저는 충분한 매수의 구간은 맞다라고 보는데 차라리 트럼프 취임 이후에 이런 정책들이 좀 바로 좀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IRA를 뭐 폐지를 한다든가 또는 전기차 보조금을 차라리 폐지한다든가 이런 정책의 자꾸 불확실성을 의구심을 좀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정책이 확정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IRA 폐지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일부 법안 수정이 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의 악재는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좀 반대 메시지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의 노이즈가 일부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저는 뭐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그런 뷰에서 바라보면 내년도에는 오히려 좀 실적에 관련된 개선 기대감 내지는 정책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면서 수급이 다시 저가수준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있다. 다만 현재보다는 취임 이후에 정책이 현실화되는 그런 시점에 접근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겠고 두 번째는 배터리 부분의 경우에는 IRA 세액 공제액들이 유지가 되면 AMPC라고 해서 지금은 많은 손해를 좀 보고 있잖아요. 미국에 투자는 했고 전기차 배터리를 많이 만들 수 없는, 왜 만들 수 없냐면 팔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동률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에 관련된 손실 보전을 세액 공제를 통해서 이익 보전을 한 건데 이게 사라지면 사실상 세사가 부담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좀 제한적이다라는 걸 좀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저는 저점 매수는 좀 충분한 매력적인 어떤 구간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소재사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나서 더 이상 좀 회복해주는 어떤 흐름들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죠.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더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영 레깅 현상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기 때문에 비싸게 살 리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제 이게 수익이 악화된 원인이 비싸게 사는 리튬을 싸게 팔아야 되니까 당연히 해당된 재고 자산을 손실로 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양극 소재사들의 어떤 이익 훼손을 좀 이어졌는데 전반적인 상황들도 사실 뭐 캐즘 구간을 좀 지나고 있고 4분기까지 실적은 좀 안 좋겠지만 내년도에 합작 공장들의 어떤 미국 가동이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초기 가동률이 좀 올라간다면 그리고 내년도 양산 목표량들이 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IRA 뭐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폐지가 뭐 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좀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는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시장의 안정도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방정부에서 이제 각자의 이제 돈을 지급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큰 뭐 우려가 되진 않는다 뭐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좀 바닥에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실적은 좋지 않게 평가는 되지만요. 그래도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조금 추가돼서 궁금한 게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이게 주가도 막 변동이 되고 오르려면 오르고 떨어지려면 떨어지는데 너무 지금 2차전지가 좀 조용한 것 같아서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일단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좋은 게 있다. 뭐 실적 개선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테슬라는 주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테슬라가 좋으면 2차 전지가 같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미국과 좀 다른 흐름들이 기술주가 강한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 영향은 굉장히 좀 다르게 가죠. 커플링 되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디커플링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과거의 트럼프 일기 2016년도의 주가 상황과 좀 대비했을 때 원래는 11월에서 12월 나오는 그림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11월에 약간 디커플링 된 기조가 있었고 12월에는 커플링 기조가 보였는데 우리가 하나의 변수가 있었죠. 정치 리스크. 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외인의 수급이 유입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고 다만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모멘텀을 좀 논외로 하고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뭐 스페이스X, 뭐 AI, 뭐 게임까지 해당되는 어떤 이 카테고리가 좀 넓어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테슬라 자체만으로에 대한 외향의 기대감들이 좀 큰 것이고 전기차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아직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점 좀 아쉬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매번 안 좋을 수는 없어요. 이제 어떤 좋아질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좀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정책이 차라리 확정되는 것. 그러니까 IRA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결정이 되든 아니면 완화가 되든 이 여부가 좀 어찌됐든 매듭이 좀 되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노이즈가 너무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 1분기간쯤에서 오히려 작년과 대비했을 때 실적의 개선 기대감들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보면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는 모아가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사서 한 달 후에 오를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네. 좀 미미하지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계속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배터리셀사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종목들 SK 이노베이션은 4분기에 적자 기조에서 흑자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아직 뭐 증설 캐파들의 여력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 두 가지 종목들을 좀 선회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여유 자금이 있다면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성들과 시행 여부에 따라서 좀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너무 이제 빨려 가듯이 듣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2024년 이 투자에 대한 마무리와 2025년을 대비하는 내용들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와 다르게 좀 올해 구성에 대한 포트는 많이 빠진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불확실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아쉽지만 전통적으로 실적이 보장되고 있고 배당 성향이 높고 그다음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좀 펼치고 있는 중소형주보다는 전 대형주에 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저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아직 반도체 관련된 업황 우려감들이 일부는 좀 남아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장기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됐다는 점 그리고 PBR이 1배 미만에 형성된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중장기 관점에 좀 투자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아직 명확한 수급의 방향성들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내지는 삼성 SDI 같은 그런 2차 전지 셀업체를 좀
유념 있게 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다만 뭐 시총상위 종목들 안에서 저는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의 경우에는 사실 좀 회의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상황들을 좀 고려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종목들이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자세하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역시 오랜 기간 동안 해안을 가지신 분이셔가지고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서 2025년 정말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